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최근에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은 K2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의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현대로템의 핵심 이슈와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현재 시점에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현대로템의 핵심 투자 메리트부터 먼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방산 수출에서 오는 실적이죠. 네, 이 실적이고 방산 수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을 연내에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1차 계약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그런 넘어서는 대규모 계약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장기적인 실적 개선으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번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2022년 8월에 K2전차 1000대 수출 계약을 기존에 했었는데 이 계약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계약 내용은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 K2전차 180대를 납품하는 무려 4조 5천억 원의 4조 5천억 원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까지 46대를 납품을 했는데 현대로템은 추가적으로 그 내년까지 1차 계약분을 모두 납품한다는 그런 계획 중에 지금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그런 납품이 완료되고 한다면은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그런 납품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분을 제외한 1000대에서 1차 계약이 180대니까 1000대에서 이 180대를 제외한 820대에 대한 추가 납품 계약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르면은 올해 안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식이 들려올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실적 반영이 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러한 뚜렷한 실적 전망에 대한 주가는 당연히 이런 뚜렷한 실적 전망에 대한 상승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폴란드양 계약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의 K2전차 수출 계약도 2025년 초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방산 부문에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납득을 하셔야겠죠. 추가적으로 이 주가를 상승 견인시켜줄 재료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MSCI 편입 이벤트와 K방산 ETF가 미증시에 출범한다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MSCI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MSCI라고 하는 건 그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MSCI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로템이 그 다음 달 7일 11월 7일에 발표가 되는 이 MSCI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 현대로템이 유력하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 종목이 한 개에 그칠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는데 바로 그 종목이 현대로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겠죠. 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겠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수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K방산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 대기 중에 있죠. 한화자산운용이 그 지난 9일에 K방산 ETF 상장 신청서를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티커명 그 종목 코드는 한국 디펜스의 약자인 KDEF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르면은 내년 초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K방산 ETF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ETF를 구성을 해서 미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거는 현대로템에도 당연히 이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뜻과 같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MSCI 지수의 편입과 더불어서 이 유동성을 공급받는 측면에서 보면은 K방산 ETF가 미증시에 입성하는 것과 MSCI에 편입이 되는 부분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도 지금 현대로템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그 방산업체의 실적 질주 요인으로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보시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특수 부대의 병력까지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대결 양상이 격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그 주변국들의 무장과 더불어서 방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현재 시장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주 국방 기조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그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크게 늘려야 하고, 국내 방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서 뭘 확보할 수 있느냐, 바로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출 물량 확보를 함에 따라서 K방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품질의 무기를 빠르게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글로벌 정세에 부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그 차트적인 관점에서 현대로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현대로템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제 개인적인 매매 전략을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주봉 차트 먼저 보시면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후에는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도 아주 예쁘게 정배열된 상태인데 우상향하는 주가 차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 조정, 이런 파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그대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전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템의 상승 동력은 장기적인 실적,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현재 부근에서의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현대로템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구간들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중에 그 5일선만 놓고 봤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 거죠.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추세 내에서 이러한 패턴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 실적 성장 가능성이 뚜렷하기도 하고,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폴란드양 잔여 수주 물량과 루마니아양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핵심적인 건 기대감의 비중보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수요가 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한 악재, 계약 중단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악재가 없는 이상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아라 투자 정보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은 오늘의 투자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고, 금융경제 뉴스, 그리고 증권사 브리핑, 경제지표 일정, 경제정보 카드 뉴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국내 주식이라던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게시판까지 마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작성하는 시황 브리핑이랑 그다음에 제가 매매하는 매매 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매매 관점이랑 추천주까지 제가 카페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네이버 카페에 정확하게 이 아라 투자 정보방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500분이 같이 함께 하시는 이 카페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투자 정보들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 자문사의 적법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고요. 보다 자세한 이 종목 매매 관점과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에서 아라투자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1533-1011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 투자 정보 공유방에서 제 시황과 그리고 종목 매매 관점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대표번호 1533-1011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저희 투자 정보 공유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과 문의를 원하시면 대표번호 1533-1011로 문의 바랍니다.